안녕하세요. 온리원 편입 영어 정수영입니다. 27년 편입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편입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강생이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효율성이죠. 자, 근데 학생들이 효율성을 살리려고만 하지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낭비하지 않을지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효율성을 살리는 거는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한 조심해야 될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은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양을 많이 치려고 해요. 양치기. 두 번째, 인강. 인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례대로 쭉 완강을 하려고 합니다. 완강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은데 너무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 하려고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단어를 무한 반복하려고 하죠. 좋은 자세예요. 좋은 자세인데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문법 따로, 논리 따로, 독해 따로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원래는 영어가 한 과목인데 갑자기 따로따로 공부하는 세 과목짜리 공부가 돼버리죠. 어휘까지 하면 네 과목짜리 공부가 돼버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가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다른 파트에 시너지를 내주면서 동시에 동반 성장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너무 따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문법은 이 정도만 하면 돼. 문법 따로, 독해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 독해 푸는 방법 따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효율성을 살려서 단기간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그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노베이스 중에 노베이스, 정말 베이스가 아예 없었어요. 51명 중에 48등, 제가 고등학교 성적이에요. 전문대도 못 가는 성적이죠. 자, 근데 이런 완전 노베이스 중에 노베이스도 서강대 경영학과 편입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16년 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고요. 어떻게 저런 노베이스가 서강대 경영학과 편입을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보다 확실히 효율성 있게 공부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한창 할 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때 저도 노베이스니까 공부에 요령이 없어요. 요령 없이 양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시험 영어는 푸는 구조가 있구나. 푸는 구조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다르게 보였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문법 따로, 논리 따로, 독해 따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문법, 논리, 독해가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한 가지 공부가 다른 파트에 영향을 줘서 시너지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저는 1.5과목, 2과목을 공부하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아, 이거 약 파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일단 문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편입생들 중에서 문법을 소홀히 하고 독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패착입니다. 왜 패착이냐? 일단 시험적으로도 올해 26년도 서강대 시험을 보세요. 30문제 중에 7문제가 문법 문제예요. 30문제 중에 7문제가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한양대 그전에는 문법이 안 나왔는데 올해 한양대 적어요. 한 문제 그래도 나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에서 한 문제는 합격을 가를 수 있는 문제예요. 성균관대에 문법 어느 정도 나오고요. 문법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설명이고요. 1차원적인 설명이고, 두 번째는 문장을 잘 보는 친구가 당연히 문단도 잘 보고요. 문단을 잘 보는 친구가 당연히 문맥도 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효율성을 살릴지. 자, 보시면 저는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he
lives in Seoul. 자, 수업은 이렇게 하죠. 얘들아, 이거 live는 일형식 동사야. 그리고 일형식 동사 뒤에 부사 나와. 이렇게 가르쳐요. 다른 선생님과 다를 바 없죠? 똑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해석되시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형식을 가르칠 때도 얘들아 주어 동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쳐요. 중요하지 않고 형식을 하는 이유는 주어 동사가 중요해서 그걸 5번 하자가 오형식이 아니다. 이 오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 다음에 요 뒷모양이 다르다. 이 뒤에 차이 때문에 오형식이 중요한 거다. 거꾸로 말하면 오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사 뒤에 요 부분이 키워드다 라고 가르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완전 다르죠.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문법을 볼 때도 일형식에서는 뒤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중요해요? 여기 in, 서울, 여기서 in 이런 거 암기해야 될 포인트,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두 번째, 독해로 이어져요. 자, 이 글은 그가 서울에서 산다라는 건데 주제가 뭐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남자가 산다 이걸 주제로 잡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오형식의 키워드는 이쪽이라 그랬죠. 그 남자 서울 살아. 이거는 주제가 뭐죠? 서울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 글은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일관되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가 사는 거는 안 중요해요. 야, 그 남자 서울 살아 라고 하면 중요한 건 서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자, 그래서 문법을 배우면 독해에서 문장을 볼 때, 그 남자 서울 사네? 아, 맞아. 수영쌤이 이때 여기가 일형식은 여기 뒤에 부사가 키워드지 이 글은 주제가 중요 소재가 서울이구나. 서울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문법을 제대로 배우고 뼈대를 잡았죠. 그리고 이게 논리와 독해로 이어지게 해드려요. 키워드가 뭐냐? 서울. 자, 논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역접이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순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접이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 글은 일관되게 서울에 대한 글이에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르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독해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여기 중간 내용은 전부 다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전부 다 서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울에 대한 정보가 나열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없어요. 중간 내용은 어차피 서울에 대한 나열식이니까 문제 갖다가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뼈대가 잡혀 있으니 어떤 식으로 어디를 건너뛰고 어디를 중점으로 볼지 뼈와 살을 발라내면서 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제 커리큘럼에 전체 커리큘럼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결론은 문법을 잘 가르치고 오해하지 마세요. 문법을 다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효율성 있게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그게 논리와 독해, 글을 보는 방식으로 감령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공부가 다른 파트로 이어지게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공부는 문법, 논리, 독해 따로 아니에요. 무조건 이 한 가지로 이어질 수 있게 단 한 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파트가 덩달아 효율성을 살릴 수 있게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꼭 체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다르다. 글을 보는 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구나. 그냥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조가 있네. 이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제 커리큘럼 일단 자랑을 해드렸고요. 효율성을 살리는 커리큘럼이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합격시킬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할 거냐. 자, 첫 번째 커리큘럼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글을 볼 때 어떻게 문제를 풀지, 글을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볼지 방향을 내가 잡아드릴게요. 커리큘럼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혼자서 공부할 때 시간 잡아먹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시간을 잡아먹지 않고 효율성으로 공부할 수 있게, 자습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방향, 방금 말씀드린 저만의 커리큘럼. 제 커리큘럼을 대로 따라만 오시면 문법, 논리, 독해가 따로 놀지 않을 겁니다. 일관되게 하나로 깔끔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강생들은 혼자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냥 궁금한 거 생기면 홈페이지에 질문 남기는 정도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1대1로 말 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강생도 형강생도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온리원 편입영어 2027 밴드 운영 중입니다. 인강생이라면, 제 인강생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현강생들한테 나눠주는 자료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저에게 1대1로 대화 걸 수 있습니다. 조교라든지 홈페이지에 질문 남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기셔도 돼요. 제가 반드시 답글 드리니까요. 근데 더 즉시 채팅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직접 선생님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효율을 살릴 거냐. 학생들이 제일 효율을 잡아먹는 게 단어 공부예요.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지고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은 많이 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고빈출 단어만 정리를 해가지고 같은 단어를 외우더라도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 제가 만든 단어책, 그런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뭐만 하시면 되냐면 보카바이블로 자신의 단어책을 공부하든 MVP로 공부하든 상관없어요. 그 책 표지어만 보시면 돼요. 동의어 외울 필요 없어요. 표지어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편입 문제가 동의어 문제로 나오는데 왜 동의어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어의 동의어를 암기했는지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단어들 뜻을 다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의어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뜻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MVP든 보카바이블이든 표지어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든 책이 있어요. 인문계생은 탑7, 탑4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인서울이 목표면 탑7만 하시면 되고요. 최상위권이 목표다 그러면 탑4 단어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공하는 테스트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계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MVP든 보카바이블이든 표지어만 끝내신 다음에 자연계 종합어휘라고 있어요. 제가 만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마지막 날까지 얘만 계속 돌리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순히 단어 만들었으니까 외워. 주는 게 외워라고 자료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이 자료들 핸드폰이라든지 짜투리 시간 활용할 수 있게 퀴즐렛으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준비하는 초시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느냐,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올해 준비하는 초시생들은 일단 문제점이 있어요. 두 가지죠. 아주 큰 치명적인 문제점이긴 한데, 첫 번째는 어휘가 너무 부족하고요. 먼저 공부한 친구들보다는 어휘가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죠. 두 번째는 문제 경험이 너무 없어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향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시생들은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지만 문제는 문제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를 풀고 싶어도 단어를 모르니까 문제 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했던 친구들이 단어만 외우다 끝나는 경우 많아요. 자, 그래서 제 인강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시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는 표지어만 하시고요. 지금 이 커리큘럼 있죠. 쉬운 문법, 쉬운 논리, 쉬운 독해, 레벨 1 이렇게 적은 순서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히지 않은 거는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요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정주행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자기가 보는 게 너무 느리거나 좀 더 빠르다, 좀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알죠? 제 밴드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개인에 맞춰서 커리큘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스케줄링 올라가 있거든요. 자, 그걸 참고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만 보시면 되고요. 단 조심할 거는, 자, 올해 초시생인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보시다가 혹시 시간이 남으면 독해를 4번까지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3번까지만 하고 바로 파이널 가시면 돼요. 자, 요 순서대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시생이거나 반수생, 합격은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하고 싶다, 또는 제시를 하게 됐다. 자,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은 기간 동안에,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작년에 그래도 단어를 좀 보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단어를 많이 못 봤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일 거냐면 어휘 제인 상태. 단어를 보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거 본 적 있는데? 라고 봤다라는 인식은 되는 정도예요. 자,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빨리 기본적인 표제를 빨리 끝내주는 게 중요해요. 권장하는 거는 지금 보고 있는 단어책 표제어만 한 달 안에 보는 걸 권장을 할게요. 어차피 작년에 좀 봤던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이어서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고, 작년에 봤던 친구들 중에서 결과가 안 좋았거나 만족이 안 돼서 다시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생각보다 문제풀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별 대응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금 어휘 같은 경우에는 표지어 마치고 제가 만든 어휘 커리큘럼 그냥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쉬운 문법, 쉬운 논리, 쉬운 독해는 이 순서대로 보셔야 되는데 절대 스킵하면 안 되는 게 이거 2번 단계 스킵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랑 문제 푸는 구조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익히셔야 돼요. 그 구조 익힌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요. 근데 구조 익히지 않고 그냥 양치기만 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레벨 2단계 낮다고 생각해서 스킵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제 시생은 요 커리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편입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